기타 주요 변수도 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전 세계 매크로의 기본은 기축통화 달러입니다. 달러가 강세냐 약세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춤을 추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원래 어디였습니까? 영국, 파운드화. 그러다가 유럽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포화에 접어들면서 이제 미국이 완전 초강대국으로 올라선 거죠. 정치적으로야 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이제 뭐 나와서 이제 한 거지만 경제력은 원래도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축통화는 달러 1온스당 35달러 좀 띄워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출범이 된 겁니다. 금 바꿔줄게. 금태환, 금본위 뭐 이런. 그랬는데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사게 된 겁니다. 프랑스인가 어딘가에서 왕창 금 달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싫어, 못 줘. 근데 또 막 이거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미국이 여전히 제일 세니까. 그럼 대책을 세워라 해서 한 게 사우디, 리아란가 리어란가. 예. 그거가 폐그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블랙골드 체제가 나온 겁니다. 원유 결제 달러로 해. 나는 죽여버린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체제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지금 뭔가 약간 사우디랑도 좀 삐걱대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바로 토상구팽하는 게 미국입니다. 역대 세계 최강대국들은 원래 그래 왔어요. 그렇죠. 이상할 게 없어요. 힘의 논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블랙골드 체제가 지금 약간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좀 느슨화되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볼 거는 이겁니다. 10년 주기로 달러가 강세와 약세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달러를 풀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조였다가 다시 바깥으로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한 거예요. 그게 기축통화의 힘이거든요. 일부러 또 그렇게 합니다. 위기를 조장하면 사람들이 달러를 찾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또 달러 약세였어요. 달러 약세 시기에는 지네들이 힘들어요. 근데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그래서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그러한 방증 중에 하나였다. 90년대에는 또 달러 강세였어요. 달러 강세 시기에는 강세가 한 번 더 강세가 되면서 이 신흥국들이 달러 강세면 눌려 있거든요. 눌려 있으니까 이제 위기가 옵니다. 돈들이 빠져나가서. 우리나라도 IMF 겪었잖아요. 00년대에는 이제 또 달러 약세가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10년대에는 요번이죠. 그래서 요번에 계속 달러 강세. 그래서 신흥국 위기가 이미 저는 지나간 걸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나 뭐 이런 쪽, 그리고 다가오는 10년 이미 시작된 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보세요. 지금 위안화를 보면 이제 달러 약세, 제가 이제 물음표를 했지만 전 달러 약세 시기라고 보거든요. 10년 동안 걔네가 누렸다 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문우신 위안화 절상을 언급하다.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위안화 강세와 달러 강세가 만드는 랠리, 그죠? 예. 달러 약세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달러 약세와 한국 증시 상승은 일치한다. 일치한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원래 당연하죠. 이머징 국가는 해당 통화가 세지면은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와요. 환차익을 노리고. 작년에 한국 주식 팔았지만 그 판 것 중에 다 나간 게 아니고 3년 만기 채권에다가 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기업도 중국이 지금 막 디폴트 아난티 아까 얘기 나온 아난티 대주주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 말고 이제 삼자배정인지 뭔지 받아가지고 요 CMIG의 자금난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대. 뭐 어쨌든 뭐 해가지고 중국 기업 디폴트, 그죠? 중국 기업 디폴트를 보면 이제 중국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면 투기 등급을 이제 BBB 등급 이하라고 하거든요. 회사채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1% 이하예요. 전체에서. 물론 중국의 회계는 불투명합니다. 근데 얘네가 달러 표시 회사채를 막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실제 이 자본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요 애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AA 뭐 이런 애들도. 그런데 위안화 강세가 왔다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죠. 그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지금 취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중국한테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위안화 절상하는 게. 그렇죠. 자, 그다음 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 제4차 산업혁명에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1차 이게 혁명이었습니다. 농업혁명. 돌아다니던 사람이 정착을 한 거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갔다가 이제 드디어 기계의 힘을 빌리게 된 2차 산업혁명. 그 다음 인터넷, 컴퓨터, 정보화 혁명. 그 다음에 요번에 걔네들이 사람만큼 똑똑해지는 스마트 혁명.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인류 패권의 바로미터는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패권 전쟁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리고 남몰래 좋아하는 유일한 나라들인
있다. 현 시점 기준을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 반도체 지금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4차 산업에도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 재고 사이클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후기 정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후기 정도, 3, 4년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주글라 파동 이제 설비 투자에 따라서 지금 설비 투자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해요. 재작년부터 평택 막 짓고 지금 용인 짓고 인천 짓고 중국 시안 짓고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설비를 이렇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초중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설비 투자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혁신은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는 거예요.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0에서 50년짜리입니다. 그래서 CF 사다리 걷어차기는 계속 뭐 중원부원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 남몰래 유일한 나라들이 좋아하고 있다. 사다리 걷어 차버리는 거죠. 오지 말라고. 중국을. 그렇죠. 어쨌든 결론 달러 약세 및 신경제 사회가 도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꼭지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최선호 국가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시고자 할 때는 중국을 중심으로 보시면 좀 좋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저 입장에서는요. 한국, 중국, 이머징, 뭐 미국, 일본, 유럽 뭐 이 정도 봅니다. 위험 자산이 가장 최선호고 그다음 대안 투자, 중위험 중수익 정도, 그다음 안전 자산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 비중을 안전 자산 위주로만 하면 많이 아쉬울 수도 있다. 그리고 CF 부동산. 혹자들은 부동산이 뭐 끝났다 어쨌다 하는데 자산 가격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갭 투자다 뭐다 해가지고 좀 비이성적인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은 받을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가 좋아지면 부동산 같이 좋아져요. 어쨌든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잘 잡아야 돼요. 이 꼭지를 시나리오를 잘 이걸 짜가지고 잘 잡아서 나만의 니프티, PFT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첫째 원화 강세 수혜주, 응답하라 1988, 트로이카, 증권, 건설, 은행, 그 다음에 내수주, 그 다음에 여행주. 중국 애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다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저기 여행 때문에.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기술 패권을 뭘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반도체와 조선은 그 중에도 왔답니다. 네, 왔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콘트라티에프 파동에 의해서 뭐 통신이라든가 IoT라든가 자율주행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카메라 센서 업체라든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비중을 근데 또 너무 많이 실으면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하시면 되고요. 북한 개방 수혜주 모두 다 근데 이제 건설과 철도 뭐 이런 건데 큰 꼭지로는 제가 트로이카를 얘기를 해드린 거. 중국이 차 선호다. 베트남도 보시라. 중국이 이제 자기 돈이 세져서 내수가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을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부채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자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본 증가가 핵심입니다. 부채의 자본화, 상장이나 증자 이런 역할이 큰 거예요. 중국의 증권주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논하는 겁니다. 중국의 금융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이 이제 이게 하니까 여행주나 이런 것도 중국 여행주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이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나요? 중국에 투자. 개인이 네, 개인이. 증권회사 가서 해외 주식 한다고 하면 다 알아서 개설해줘요. 어떻게 하라고도 알려줍니다. 그냥 사면 돼요. 그 원칙에 따라서 사면 됩니다. 똑같아요. 국내 증시 사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자세한 거는 증권사에 가서 문의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제가 증권채 선언하고 그리고 미국도 상대적으로는 약할 건데 4차 산업 패권 중심으로는 계속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빵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오는 거 막아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뭐 환율 ETF가 이 ETF의 나라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계속 달러로 갖고 계셔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뭐 정부가 수소 뭐 경제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는 쫓아가야 돼요. 그 미국이 하는 거에 무조건 어디가 힘이 센지를 보고 그 산업을 거기에 집중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쫓아가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전부지나 10조 주고 사고 앉아있고 저는 그때 버렸습니다. 아예 자동차. 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완전 개실망이죠. 개실망입니다. 개실망. 그러면 그 산업의 빈자리를 고용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빠르게 쫓아가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의대 갔어요. 그게 한두 해 갔습니까? 아니죠. 수십 년간 쌓였죠. 그죠? 의대 다음에 약대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글로 간 거예요. 개발 벤처를 해가지고 지금 터지려고 점점 터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가지고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고, 왜냐면 실패하는 순간 0이 되는 거거든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되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 쪽에 저는 바이오시밀러는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레드오션화가 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소 네. 엣지스 여전히 유효한 거죠.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그 희귀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아닙니까? 네. 이 제가 앞서 말한 바이오시밀러랑 이 희귀의약품 바이오시밀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이오시밀러인 거는 똑같으나 그 경쟁자가 훨씬 없다. 저쪽은 많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뭐 저는 이제 바이로메드 바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기억나시죠? 전에 친구랑 그 얘기했을 때. 네. 저는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신라젠도 응원을 하고 다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잘 돼서 우리나라가 GDP 뭐 4만 불, 오늘 6만 불 이렇게 갈 수 있게 가기를 기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네네.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네. 좀 준비를 해서 네. 계속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걸 찾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거를 먼저 빨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